다음 아이템 민지숙 기자가 준비했죠? 네, 세 번째 아이템 제가 준비했는데요. 네. 법정서 말하겠다던 김만배 무슨 말입니다. 제가 재판 소식 계속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오늘 오전 대장동 재판에 나왔습니다. 네. 구속 만료로 석방된 뒤에 첫 재판인데요. 그러네요. 법원에 들어가면서 기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럼 재판 임하는 심정이라도 한 번만 좀. 말씀하신 높은 분들이 누군가요? 정진상 실장이 증거인멸 지시하신 거 맞습니까? 김만배 씨는 천화동인 1호 본인 거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428억 이 시장 측에게 나눠줬다는 얘기는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네, 사실 김만배 씨 먼저 언론사 인터뷰하지 않겠다 이렇게 못을 박았죠. 맞아요. 그래서 취재진들 별다른 입장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 기자들의 취재 열기는 더욱더 불이 붙었습니다. 김 씨가 풀려난 그날 밤 시속 140km로 차량이 도주를 했는데 네. 이 차를 계속해서 따라 붙었다고 합니다. 이런 추격 전에 차에서 내려서는 김 씨가 뛰기 시작하자 기자들이 골목까지 또 따라 붙었다고 하는데요. 김만배 씨 달리기 자신 있는데 기자님들이 넘어질까 봐 멈췄다라면서 네. 기자 취재진들을 걱정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저렇게 마라톤으로 뛰면서까지 이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지 않으려고 한 건 그만큼 말할 생각이 없다라는 좀 분명한 의지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대장동 공판 사실 김만배 씨만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먼저 풀려난 사람들이죠. 남욱 변호사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 이수아 기자. 네. 이 사람들도 다 지금 한 자리에 풀려나고 난 다음에 한 자리에 모이는 게 처음 아니에요? 네, 이렇게 키맨이 셋이 같이 모이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의 입에 더욱더 관심이 쏠리는 건데요. 일단 이 재판장에 들어갈 때는 이 김만배 씨뿐만 아니라 남욱 변호사 그리고 유 전 본부장도 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같지 않았는데 네. 이 남 변호사의 경우에는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고요. 유 전 본부장은 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 말씀드리겠다라면서 재판정에서의 어떤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야, 지금 들어보면은 대장동 키맨 3명이 다 지금 이 시각 한 재판정 안에서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 들어갈 때는 어느 누구도 뭐 말을 하지 않고 들어갔는데 민지숙 기자, 네. 지금 재판정 안에서 말을 하겠다라고 말한 김만배 씨, 네. 지금 재판정 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네, 사실 오늘 김 씨 목소리는 거의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왜냐하면 오늘 자리는 이 네.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서 했던 진술에 대해서 따져묻는 자리였기 때문인데요. 네. 대신 남욱 변호사가 이 기자 출신인 김만배 씨를 대장동 팀에 영입한 건 이재명 시장을 설득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런 네.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로비 대상 이름도 함께 언급을 했는데요. 네. 먼저 이광재 전 민주당 의원 또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억을 전달받았다는 의혹 받고 있는 김태년 현 민주당 의원 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로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네.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이재명 시장을 설득하려 했다 이런 사실을 전해들었다고 법정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 주체인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네. 이재명 당시 시장이 주도했다라는 발언도 내놓았는데요. 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네. 이 시장의 뜻에 따라서 본인들의 일이 진행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지금 이재명 당시 시장의 의지로 일이 진행이 됐다. 그리고 김만배 씨는 이재명 시장을 설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이 사업에 꼈다라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굉장히 불리한 진술 아닙니까? 불리한 얘기다 볼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도 뭐 대장동 관련해서 본인이 설계했다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설계 과정에 있어서 그다음에 민간업체에 과연 뭐 이익을 몰아줬느냐, 몰아주지 네. 않았느냐, 뭐 이익을 몰아주는 설계를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사실 이재명 대표가 네.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지시를 했다 이제 이런 내용 자체는 사실 지금 대장동 일단 이제 배임죄, 뭐 부패방지법 위반 이런 걸로 지금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시한 사람이 이재명 당시 시장이라고 한다면 네. 이제 공범관계 형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지금 보면 대장동 이제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김만배, 남욱, 유동규 이게 다 석방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재판은 대장동 일당들의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네. 구속된 정진상 실장이랄지 김용 부원장과 재판과는 다른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 보면 유동규는 뭐 한 100% 입장을 바꿔가지고 네. 본인은 이제 폭로하는 입장이고 남욱은 100%는 아닌 것 같고요. 굉장히 네. 약간 이제 소극적이면서 네. 계속 폭로하는 입장인데 지금 김만배 씨는 약간 태도 변화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김만배 씨가 검찰에서 마찬가지고 또 정진상 실장의 구속영장에 보면 천화동인 1호의 지분에서 상당히 많은 수가 유동규 형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부분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물론 뭐 김만배 씨가 나는 허언을 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도 뭐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전해지는데 네. 향후에 있어서 이제 김만배 씨의 진술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수사 이것들이 굉장히 진척이 빠를 수도 있고 네. 검찰이 이제 우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김만배 씨의 입에 이번 이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좀 더 달려 있다고 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 지금 이런 의혹의 중심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계속해서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실 이번 사건 관련해서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봤는데 그동안 침묵을 지켰는데 오늘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보시죠. 검찰이 이 창작 능력도 의심이 되긴 하지만 이 연기력도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계좌를 털다 보면 계좌 다 달아 없어질 것 같습니다. 수사하는 거 말리지 않습니다. 제 계좌, 제 가족들 계좌 조사하는 거 언제든지 털어보십시오. 그런데 마치 이게 문제가 있는 양 쇼하는 것은 검찰 조직 자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이 검찰의 쇼다. 이 계좌 이런 식으로 자꾸 털면 계좌가 달아 없어지겠다라고까지 굉장히 좀 세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검찰이 수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게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입니다. 천화동인 1호는 그분 것이다라고 해서 그럼 그분이 이재명 대표냐라고 처음에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민지숙 기자. 네. 이 부분은 아직도 지금 풀리지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먼저 그분의 것이다라며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는 듯했던 김만배 씨는 말을 바꿨죠. 네. 이로는 자신의 것이다. 이게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을 부인하는 걸로 돌아섰는데 네. 새로 전해진 소식으로는 이 김만배 씨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대장동 수익 관련해 3분의 1은 유동규 씨 자식에게 3분의 2는 유동규 씨의 형들,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정진상, 김용 등에게 직접 줘야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 자체는 검찰 조사에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뭐 김만배 씨 얘기도 나오고 지금 남욱 전 변호사 얘기도 나오고 근데 유동규 전 본부장은 좀 조용한 것 같아요. 또 요즘엔. 네, 유동규 씨 오늘 법정에서 네. 갑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아까 제가 전해드린 소식은 오늘 남욱 변호사 관련된 이야기가 하기 때문에 네. 김 씨나 다른 분 이야기가 없다고 했는데 좀 전에 들어온 소식으로는 남욱 변호사가 남욱 변호사를 향해 유동규 씨가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준비되지 않은 이야기를 한 건데요. 네. 그 당시 대장동 일당 사이에 있었던 일을 되물으면서 지금 남욱 변호사가 하는 진술이 그대로 사실이 맞느냐, 네. 그땐 다르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어. 김만배 씨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서로 사실 공방을 하는 모습이 법정에서 이어졌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또 좀 다른 흐름입니다. 그동안 남욱, 유동규 다들 좀 같은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 건가 싶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공판에서는 유동규 그리고 남욱 두 사람이 서로 그때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뭐 아니야 난 안 그랬어. 이런 얘기 사실관계를 지금 서로 다르다면서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 하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계속 이 하루가 멀다고 쏟아져 나오죠.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수사 속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당내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최소한 유감 표명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저 검찰의 조작이든 뭐든 간에 그 사람 갖다 그렇게 중용했던 게 누구냐 이거예요. 그 대목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죠. 팩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당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이 대응하는 거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 왜? 모르니까.
이 사건이 어쨌든 뭐 김용 정진상의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처음부터 저는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굉장히 의도된 정치적인 그리고 정치 보복적인 수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성급하게 뭐 유감 표시하는 것보다는 상황이 좀 정리되고 나서 결국 이 대표 본인을 피의자로 지목하고도 수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요.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 그런 상황쯤에서는 적절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겠나. 네. 저는 뭐 당대표직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당대표직을 사퇴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당이 분열상으로 가는 거죠. 네, 지금 이재명 대표랑 35년지기인가요? 지금 정성호 의원이 검찰이 소환할 때쯤 되면 뭔가 입장을 유감을 좀 표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대표 사퇴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님. 네. 지금 유감 표명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이런 어떤 당내 일각의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분위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소환될 때쯤? 일단 민주당은 민주정당이기 때문에 저런 네. 다른 목소리가 나오더라도 뭐 대통령실처럼 가림벽을 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농담을 던진 거예요. 네. 던진 건데 저런 목소리 있을 수 있습니다. 의원들이 169명인데.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당의 어떤 공식 입장이랄지 전체적인 정말 그 전체적 의견은 유감이라는 거는 뭘 잘못했어야 유감을 표시하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무슨 혐의가 드러났습니까? 단 한 일원이라도 받은 게 있습니까? 무슨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남욱 씨와 이제 유동규 씨가 갑작스럽게 180도의 입장을 바꿨습니다. 네. 이른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지금 아주 재판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른바 돈을 받거나 부정부패를 해서 다 구속됐던 분들은 다 풀려나고 이제 억울해하는 분들은 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정권 바뀌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검찰 수뇌부가 또 바뀌고 수사하는 부서가. 근데 이거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재판이 한 60여 차례가 넘게 진행됐어요. 근데 그 재판의 가장 강력한 물증이라고 검찰이 수사해 왔고 지금 수사팀도 그 물증은 인정한다고 하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게 1200페이지예요. 근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른바 지분 문제, 지분이 문제가 되면 이 녹취록이 언제 녹음이 됐냐면요. 2013년부터 15년까지 1차, 2차는 2019년부터 21년 4월까지입니다. 이른바 대장동 이 논란이 이 문제가 불거지기 한참 전 얘기예요. 그러면 녹취가 그러니까 검찰도 강력한 물증으로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지분 관련해서 김용 원장 부원장의 용자랄지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정자랄지 네. 단 한 차례 나오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나오는 거는 유동규가 이제 김만배 씨가 유동규 씨한테 이거 뭐 네 거잖아 하니까 비밀로 해야지 이런 대목들이 나와요. 그럼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도 사실 이 전혀 혐의가 없다라는 그렇습니다. 지금 부인하고 있기도 하고 아니 뭐라도 한마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온 거는 남욱 씨의 전문 진술 우리 변호사님 계시지만은 들었다. 알았다고 전해 들었다. 이 얘기는 유동규한테 들었다. 요 얘기는 김만배한테 들었다. 아마 이분이 변호사라 잘 빠져나가기 위해서 법률적인 용어들을 쓰는 건다고 의심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뭐 김만배 씨가 인정했다는 보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보도가 저도 기사를 봤는데 네. 정진상 실장의 구속영장을 보고 썼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왜 그 대목은 뺐나 모르겠어요. 영장에 그 대목이 있다고 저도 보도를 또 봤습니다. 다른 보도를. 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에 김만배 씨는 인정하지 않는 거기에 정진상과 김용의 지분은 없다고 부인하는 내용이 또 영장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지만 저러다가 계좌 다 닳고 없어지겠습니다. 이미 저 계좌 추적은요. 수원지검소도 했고 벌써 여러 번 했어요. 대선 과정도 하고. 여러 번 해가지고 아니 세상에 대장동의 검은 돈이면 그 돈을 비서시켜가지고 도청에 있는 농협계좌에 넣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에도 자꾸 이렇게 피의사실 그다음에 공무상 취득한 기밀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흘리는 행위는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한민수 대변인 말씀을 좀 들어보면 유감 표명은 지금 현재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지금 드러난 게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습니다.